예, 이번 시간은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페란티 현상의 본질은 저번 시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유도해 드린 그 내용이 그 페란티 현상의 본질이고요. 근데 이런 페란티 현상을 좀 약간 뭐 일부 책에서는 뭐 무브와 포화 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 놓는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책들 중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증명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책에서 뭐 다수의 책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 영상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충전 전류를 계속적으로 가해주게 되면 충전 전류면 그거죠. IC죠. IC 그 진상 전류를 쭉 흘려주게 되면 단자 전압이 커진다, 높아진다. 저희가 저번에 요런 등가 회로를 통해서 알아봤죠. 그게 바로 요 그래프로 예, 이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A와 B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계략적으로 A는 B보다 거리가 짧다. 이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출이 되냐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A는 B에 비해서 이 C 있죠. 이 정전 용량, 이 유전율 크기 자체가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거는 C가 몇 개죠? 뭐 예를 들어 C가 뭐 3개가 있다. 예, A 길이를 갖는 송전 선로에서는 C가 이렇게 3개가 있다. 3개. 그리고 B의 길이를 갖는, 그러니까 A보다 좀 더 긴 거리를 갖는 이런 송전 선로를 의미를 하겠죠. 여기서는 뭐 C가 뭐 5개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요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여기는 3개가 있고 여기가 5개가 있죠. 그래서 3C가 되고 5C가 되죠. 왜냐면 저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커피시터가 이렇게 병렬로 뭐 C 뭐 예를 들어 뭐 C 뭐 3C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C 토탈은 C 더하기 3C죠. 그냥 병렬일 때는 그냥 저항에서 직렬처럼 그냥 이렇게 더해준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는 3C가 되고 뭐 C가 뭐 3개니까 그리고 여기도 C가 3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3C가 되고 여기는 5C가 되겠죠. 이때 저희가 A와 B의 A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게 자 봅시다. 이거는 아이고야 무브하 포화 곡선입니다. 포화 곡선. 예.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 1 J 오메가 3 C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J 오메가 5 C 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이 기울기 충전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단자 전압이 높아진다. 이거는 전류 분의 전압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임피던스다. 그래서 이 기울기 자체가 이 임피던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A와 B에 있어서. 그래서 선로 길이가 짧아질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단자 전압이 수전단의 단자 전압이 이 A 선로의 경우에는 요 정도만큼 커지게 되고 B 선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만큼 커진다. 아셨죠? 이것만큼 커지고 B 선로는 이것만큼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 있죠? 요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어떻게 해서든 이쪽으로 당겨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점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길이가 커지면. 그래서 왜 보통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자 전류 흐르고 단자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브와 포화 곡선이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뭐 요런 식들 있죠. KS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용량 이렇게 있고 뭐 전압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제곱 해주고 뭐 여기다가 뭐 포엘 1 플러스 이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단락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를 뭐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일단 식 유도 정도 할 정도 수준만 되게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서 저희가 OCC 커브가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SCC 커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계좌 전류를 키울수록 단자 전압은 이렇게 곡선을 갖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단자 전압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된다. 네, 이런 그래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계좌 전류를 점점 키우게 되면 단락 전류가 점점 커지게 돼서, 네, 이 어떤 한 점에서 이 IS의 값, 단락 전류의 값이 나오게 될 때까지의 계좌 전류의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계좌 전류를 예를 들어서 300옴을 300암페어를 흘려줬을 때 단자 전압 VN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VN. 네. 그리고 계좌 전류 300암페어를 흘렸을 때 우리 당연히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300암페어일 때 단자 전압이 VN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SCC 커브에서는 IS, 단락 전류 크기만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 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300이라는 계좌 전류를 흘려주게 됐을 때 전격 전압 VN이 나오게 된다면 OCC 커브에서 SCC 커브에서는 계좌 전류가 300암페어일 때 단락 전류가 나오게 된다. IS. 요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합쳐주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은 IF를 걸어줬을 때 단자 전압을 받고 IF를 걸어줬을 때 단락 전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래프를 어떻게 합쳐주게 되냐면 이 단락 전류를 X축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단자 전압을 Y축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로 보내주게 되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여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IS 450A 있지요. 요게 이 자리로 가게 되고 단자 전압 요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포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CC 커브에서 이 커브 있지 않습니까? 이 커브에서 이 중심에서 이런 접점이 아니라 접선이죠. 접선을 그어줬을 때 이것과 이것분의 이 파란색 길이, 요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네요. 이 빨간색 길이 분의 이거 있죠. 이게 바로 포화율음이랍니다. 포화율. 보통 뭐 전기기기 책에서 여기서는 VN을 이렇게 잡아주고 포화율을 구했는데, 보통 포화율 자체는 그러니까 VN에다가 1.2배를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VN일 때 포화율을 의미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여기서 1.2배 해가지고 1.2 VN일 때 포화율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VN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VN일 때의 포화율.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IF가,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비율 자체가 보통 우리가 이것분의 이거지 않습니까? OCC 커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줬을 때 과연 이것분의 이거를 해도 OCC 커브에서 이것분의 이거 한 것과 똑같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의 숫자를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의 값을 1.5라고 줍시다. 그러면 IF 프라임 이게 300일 때 단락 전류의 크기가 450이라고 합시다. 450. 그리고 200일 때 300암페어라고 합시다. 이거는 전격 전류의 값이랑 똑같은 값입니다. 이게 그거였을 때 저희가 단락 전류 크기가 원래는 300일 때 450의 IF 다시가 300일 때 IS가 450이지 않습니까? 근데 300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450을 갖다 썼다. 그리고 200이라고 둡시다. 이 단락 전류의 크기가 200일 때 여기가 300이니까 200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1.5기 때문에 요 값은 13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OCC 커브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300이 돼야 되고 여기 300 보이시죠? 이게 300 돼야 되고 이게 200일 때 단락 전류가 200일 때 OCC 커브 상에서 IF는 133이 된다. 아셨죠? 그냥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게 와야 될 게 이게 대신 오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기준으로 따져주게 되면 이 빨간색 분의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빨간색에 있는 값이 133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33. 그리고 이 파란색 값 몇이죠? 여기는 300이라고 돼 있는데 300 마이너스 몇이죠? 133. 이게 되겠고, 저희가 이제 바꿔준 값, 이 단락절로 바꿔줬죠. 저희가 가로축을. 그러면 이게 133이 아니라 여기서는 200이 되겠네요. 그리고 분자는 450 마이너스 200이 될 겁니다. 네, 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2.25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잘못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을 200으로 나누면 1.25의 값이 나옵니다. 1.25. 1.25. 그리고 300에서 133을 빼고 다시 133을 나눠주게 되면 이것도 1.25가 됩니다. 네. 하등 문제가 없죠.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타내주겠습니다. 요거 이게 200. 그리고 색깔을 또 써서 이게 450 마이너스 200. 네. 요게 요거죠, 분자. 그리고 이게 이거 분모입니다. 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그래프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요 그래프,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페널티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섞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이제 뭐 발전기의 용량과 충전 용량에 대한 그런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분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선 1번 직선 보이시나요? 파란색 1번 직선. 예, 이 파란색 1번 직선은 어떤 거에 관련된 이 직선이냐면 이거 보이시죠? 이것과 관련된 직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직선을 제외한 이거 보이시죠? 이거 빨간색 이거 보이시죠? 요 직선. 그리고 검은색 이 OCC 커브 보이시죠? 이거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요겁니다. 요거.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것과 자 봅시다. 참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있죠?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무슨 색이라죠? 이거 뭐 핑크색이라네요. 이 핑크색 이 박스 쳐놓은 이 박스에 있는 것과 이 핑크색 박스 쳐놓은 게 합쳐진 겁니다. 이 박스에서 요 직선이요. 요 박스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요거 있죠? 요거 예,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축을 우리가 뭘로 정의를 해주냐면 이 충전 전류도 흐르고 여기서 이 단락 전류 자체가 우리가 자 봅시다. 단락 전류가 동기기에서 거의 다 이 리액턴스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상이 아니라 지상이겠죠. 거의 모든 성분들이. 예,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상도 아닌 전기자 전류다. x축이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아셨죠? 이거는 진상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그냥 전기자 전류 그냥 자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뭐 다 섞여 있으니까요. 1번 이 직선도 그렇고 이 빨간색 직선도 그렇고요. 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빨간색 직선 자체는 이거 2번이라고 합시다. 지상에 좀 가까운 친구고 요거는 진상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대신에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 쭉 이어졌고 요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 직선 보이시죠? 요 빨간색 직선, 이 빨간색 직선보다 이 충전 전류 아까 이 그래프 요거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페널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까 보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전압이 상승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전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 빨간색 이 기울기보다 이 파란색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기울기 자체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아이고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천천히 살펴보시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은 하지만 이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요식 자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기울기보다 파란색 기울기가 커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기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 이 직선상의 이제 기울기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탄젠트라는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파란색 직선상에서 임의의 점을 잡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A점으로 두고 이 점을 B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OA분의 OB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당연히 이때 OA에 해당하는 값은 당연히 충전 전류겠죠.
이렇게 모델링된 곳에 충전 전류 IC를 의미를 합니다. 예, 그리고 OB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냥 VX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기 발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전 용량 C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때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단자 전압을. 아셨죠? 이거를 VX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IC분의 VX다. 여기에서 제가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VX를 한 번 더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VX의 제곱이 되고 분모는 IC에다가 VX 값을 곱했기 때문에 충전 용량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QC라고 두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탄젠트 베타. 요거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발전기 아까 그 무부하 충전 충전 곡선이래.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나온 요걸 의미를 합니다. 요것과 똑같습니다. 요 박스에 있는 것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요거는 아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베타의 값은 OA-분의 OB-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저희가 포화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식을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분자 분모의 요 길 있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한 거를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변형시켜주기 위해서요. 포화율을 써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 과정 자체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곱하는 거 이거 있죠. 이렇게 곱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거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중 되면 다 익숙해집니다. 암기. 그리고 막상 암기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화율을 쓰려고 이렇게 식을 조정을 해주는구나, 변형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양변이 아니라 분모에도 이렇게 곱해주고 분자에도 이렇게 곱해준다. 그래서 이거 보이실까요? 요거 이걸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OA-분의 OA- 플러스 A-C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1분의 OA-A-C가 될 겁니다. 보이시죠? 이건 뭐죠? 이거 분의 이거죠. 이게요. 이게 뭐겠어요? 포화율이죠. 보이셨죠? 아까 보이시죠? 이거 분의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게 됩니다. 이걸 의미를 합니다. 요 식이요. 아셨죠? 그리고 요 식 보이실까요? 이 식. OA- 플러스 A-C 분의 OB- 값. 이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전격전압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자 전류고 이게 나름 OCC다. 요걸 의미를 합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별표 두 개를 한 이게 요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VN의 값이 나오게 하는 전기자 전류는 뭐죠? 요게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IS죠. 이거 450. 요거 이게 다 이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제가 좀 더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이거 단락 전류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OA- 요거 보이시죠? OA- 플러스 A-C의 값은 IS가 되고 당연히 OB- 의 값은 요걸 의미를 하죠. 뭐죠? VN이죠. 그래서 분자에는 VN이 오고 분모에는 IS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겁니다. 요거. 이때 IS. 그럼 뭐죠? ZS죠. 동기 임피던스.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 그래서 VN에다가 IS를 나눠주게 되면은 당연히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N에다가 IS를 나눠주게 된 게 뭐다? 동기 임피던스가 된다. 거의 다 맞습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직 단락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공식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퍼센트 그냥 아시는 분들은 쭉 들으시면 됩니다. ZS는 KS 단락비입니다. 단락비고 퍼센트 ZS는 전격 전압인데 이게 뭐죠? 상전압이죠. 상전압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ZS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죠. 퍼센트 임피던스. 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의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게 나중에 또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의미까지 설명 안 드리고 식 유도하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ZS는 EN분의 IN 곱하기 ZS가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퍼센트 ZS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겠죠.
IN ZS 곱하기 100분의 EN이죠. 이게 KS다. KS다. 그래서 우리가 100 사라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ZS만 남겨주면 우리가 KS 곱하기 IN 분의 EN이 될 겁니다. 그래서 ZS 대신에 요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예. 여기에서 우리가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VN을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IN에다가 이 부모의 IN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지금 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지금 현 상태가 여기에다가 부모의 루트 3 VN을 해주게 되면 발전기 전격 용량이 되죠. 이렇게 발전기 전격 용량 QN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 3 VN 아셨죠? 그러면 이 EN은 이게 상전압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전압이죠. 그래서 루트 3. 이거는 뭐 기본인 거 아시죠? 뭐 제가 뭐 나중에 기초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멈추시고 기초가 좀 잡혀진 상태에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요. 그래서 이 EN은 VN per 루트 3이 되고 여기다가 다시 루트 3 VN 이렇게 곱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차근히 써드리겠습니다. 요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라지면 분자에 뭐만 남죠? VN 제곱이 됩니다. 요거 보시죠. VN 제곱 그리고 밑에 이제 분모에는 단락비 KS 그리고 QN만 남게 됩니다. 좀 많이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증명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 증명 자체가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저번 강의 시간에 올린 거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짧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증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많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증명이 됐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울기가 이 빨간색 이 기울기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페널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Vx 그다음에 Vx의 제곱 QC가 있었고요. 이 그래프가 커야 된다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프보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죠? 1 플러스 포화율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QN 분의 VN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렇게 단락비죠. KS가 이런 식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KS를 좌변으로 보내주겠습니다. KS를 좌변으로 보내주고 1 플러스 포화율 분의 VX 다 됐습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 왔으면 자 VN의 제곱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QC 보이시죠? 우리가 QC 그리고 QN 요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무슨 뭐 페널티 현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 이제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제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시고 이번 시간은 발전기 용량을 선정을 그 페널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발전기 용량을 선정을 한다.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 뭐 배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무슨 뭐 의미를 전달한다. 뭐 이런 목적보다 그냥 계산, 뭐 발전기 용량 계산, 뭐 페널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뭐 발전기 용량 계산을 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 의미 전달이 아닌 수학하는 시간이다. 수학, 산수 공부죠. 이게 무슨 뭐 정기적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프 상에서 분석하고 보고 그래프 끼워 맞추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나중 되면은 뭐 다 익숙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뭐 솔직히 페널티 현상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시간에 따른 페이지도 있죠. 이걸로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중거리 솔로 할 때 한 번 더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총 아까 그 전에 강의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 하나, 이번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중거리 송전 솔로 할 때 페이저도 그래서 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1번입니다. 1번을 아셔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력 원선도 파워서클을 하죠. 파워서클
파워서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보통 저희가 뭐 전력 원선도 좀 이제 힘들어 하시는 뭐 이유 중에 ABCD 단자 분포 정수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전력 원선도 자체가. 그래서 뭐, 뭐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ABC 단자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죠. 분포 정수 회로에서 ABCD 단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걸 가지고 전력 원선도 제 나름대로 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